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24년 경력의 투자자죠. 다레스 솔로웨이를 놓고 인터뷰한 영상, 자, 가격의 단기적인 전망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그 다레스 솔로웨이를 인터뷰를 했고요. 올트코인 데일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9월 2일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요즘 투자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바레스가 얘기하죠. 미국 주식시장은 작년 10월부터 크게 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죠. 크립토 역시도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을 했다. 대체적으로 모멘텀이 약해지고 매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뭐냐? 지금이 여전히 하락장이냐? 아니면 상승장의 초입이냐? 이런 어떤 질문인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이 노란색 라인 대략 31,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라인을 위로 뚫고 올라와야 상승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번 이렇게 뚫으려고 하다가 사실 막혔습니다. 여러 번 막혔죠. 이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저항선이라고 보입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지금 이 정도의 랠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가리스 솔로웨이는 아직 우리가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자,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더라 해서 살짝 올랐었죠. 리플이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었고요. 자,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SEC에 승소를 했는데 이게 좀 이제 오를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하락장을 보는 이유는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자가 뒤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 이제 트렌드 라인 딱 그었는데요. 이거 이제 계속 그 밑으로 추락하지 않고 계속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이 지금 트렌드 라인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계속 오를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가레스가 그래서 이것을 하락장 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시적인 하락장에서 단기적인 미니 상승장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트렌드 라인을 쭉 그었을 때 지금 이 어떤 밑에 선을 터치하면서 계속 지금 올라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빨간색 한번 꺾였고요. 그 다음 한번 이더리움이 또 한번 꺾였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을 한번 밑으로 했다가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하락 전환이 좀 더 빠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바닥을 점점 더 낮춰가고 있죠. 바닥을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5층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지금 7층, 8층, 지하 10층까지 내려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죠. 자,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블랙록 ETF, 리플의 판결, 그레이스케일의 승소에도 가격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락세에 있기 때문이다.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이 크다. 자, 첫 번째 주요 지지선이 24,800달러. 근데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5,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2만 대략 5,000달러. 그 다음이 2만 달러. 그 다음이 지금 15,600달러, 700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친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24,800달러를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반등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하락론자가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차트 분석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본인이 비트코인의 지금 지지선 가격 25,000달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25,000가 계속 지켜지면 괜찮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 이제 투자도 심리잖아요. 더 밑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최근에 뭐 리플이다, 그레이스케일이다, 월가들이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것들, 호재들이 되게 많다. 자, 단기적인 전망 말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맞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크립토 하락론자, 부정론자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는 상승론자, 근데 중장기죠. 자, 그럼에도 각종 호재가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 우리들의 공포와 탐욕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재 뉴스라고 하는 것은 6개월, 1년, 2년 후에 크립토 전체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이 크죠. 결국에 크립토 규제는 명확해질 거고요. 완벽하게 신규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자, 세계적인 국부펀드, 연금펀드, 기관들이 결국은 크립토, 비트코인을 담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한 현실은 뭐였냐? 사람들이 크립토 호재마다 이렇게 가격이 반짝반짝 하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매수했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돈을 잃고 또 잃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학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갈수록 호재에 더 둔감해질 수 있다. 자, 하락장 심리를 탈출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다. 자, 사회자가 최근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되시냐 질문을 합니다. 가레스가 주저없이 미국의 주택 시장을 언급합니다. 주택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유례없는 속도로 차갑게 얼어붙었었죠.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너무 급격히 빠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 3% 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빚내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이 집을 팔고 신규 주택으로 갈아탈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7%, 8%까지 올랐죠. 이제 갈아타려면요.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도 이제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집값도 올랐고요. 고금리죠. 역대급 지금 폭등 2008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죠. 그러니까 살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도도 줄고요. 매수도 사실상 거의 실종이 되다 보니 주택 거래량이 아예 그냥 없어지고 있다. 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거래량이 실종이 됐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차 불거지는 안 좋은 경제 지표들, 뭐 실업률도 결국에는 오르겠죠.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건 뭐 좋은 건데요. 문제는 여전히 물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죠. 연준에서 이전처럼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적정 물가 수준이 2%냐 3%냐 이건 지금 뭐 논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 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번 더 찍겠냐라고 사회자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가레스는 크립토 중장기 미래는 매우 밝지만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친다면 어떨까요? 자, 아마도 나스닥이 30에서 40% 가까이 빠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홀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생각을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가레스는 저는 공포와 탐욕이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펀더멘탈 뉴스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최근 호재에도 가격이 올랐어야 했는데 금방 다시 꼬꾸라졌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상승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바닥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추가 폭락, 뭐 경기 침체 이게 결국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결국 두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는 폭락이 안 올 수 있죠. 그럼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폭락이 온다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더 심각한 건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면, 내가 여전히 영끌이고 비투고 현금이 없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아니면 코인의 자산이 그냥 올인되어 있다면,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준비해 보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올 하반기 비트코인 폭락에 대한 예측, 당신이 지금 맞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맞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최근 호재는 이런 향후 3년, 5년, 10년 매우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뉴스는 맞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는요, 투자자가 아니고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격의 10%, 20% 변동은 아주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라면요, 3년, 5년 우리가 길게 본다면 이렇게 좀 가격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러면 코인의 폭락 시점 과연 언제일까요? 아쉽지만 이것은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